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뉴로 설전입니다. 오늘은 벌써 11화 리뷰를 할 차례인데요. 지난주 축구 중계로 한 주 쉬었더니 정말 오랜만에 리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신경외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영상 제작에 좀 고생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서브듀랄 헤마토마 SDH가 있어. 출혈량이 많아? 다행히 출혈량은 안 많아. 피가 본 두께 정도로 얇게 깔려있는 정도라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출혈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내일은 ICU에서 좀 지켜보려고. 경막하 출혈이라고 이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제 외상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출혈량이 본 두께 정도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뼈 두께만큼 이제 얇게 깔려 있는 정도라는 것이고, 어느 정도 지혈이 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친 직후 수시간이나 또는 며칠 사이에 출혈량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 출혈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는 의식이 좀 졸려하는 상태거나 두통, 어지러움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자분 오른쪽 머리 이쪽 부분에 하얀 게 보이시죠? 이게 종양인데 수막종이라는 종양으로 의심됩니다. 근데 수막종은 보통 양성 종양입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MRI 판독상 크기가 3.2cm 정도로 꽤 큰 편이라서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뇌종양이라고 해서 막상 진단을 받으면 정말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평생 한번 어떤 병에 걸려야 한다, 그러면 이제 뇌수막종을 선택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머리를 열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수술적 치료만 잘 하면 완치가 되는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뇌종양 중에서는 가장 결과가 좋은 종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서 나온 3.2cm 정도 사이즈의 종양이고 뇌 표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막종 수술 중에서도 어렵지 않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컨벡시티 메닌지오마로 어제 입원하신 분이요. 알아. 왜? CT엔지오에서 뭐 나왔어? 네, 방금 찍어봤는데 옵살믹 아테리 애뉴리즘이 보입니다. 옵살믹 아테리 애뉴리즘? 네, 아이고. DSA 진행할까요? CT엔지오에서 동맥류 잘 보이니? 네, 잘 보입니다. 옵살믹 아테리 애뉴리즘이면 코일해야 할 것 같은데. 뇌종양과 동맥류가 같이 있을 때는 동맥류를 먼저 치료하게 됩니다. 이제 뇌종양 수술을 하거나 이제 마취를 할 때 혈압 변화가 심하게 되면 이제 동맥류가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옵살믹 아터리라고 해서 이제 경동맥에서 나와서 눈으로 가는 혈관이 되겠습니다. 동맥류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시야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 뇌 동맥류 중에는 약 5% 정도 이제 흔한 위치는 아닙니다. 이제 코일이라는 것은 이제 사타구니를 통해 얇은 관이 들어가서 뇌혈관까지 올라가서 동맥류를 채워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열지 않고 다리에서 올라가서 머리에 있는 혈관을 치료한다니 참 신기하죠? 석션. 야, 너 똑바로 앉아? 죄송합니다. 야, 넌 도구 주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대체 뭘 잘해? 그 머리로 어떻게 의사가 됐어? 너 이렇게 머리 나쁜 거 부모님은 알고 계시지? 그래도 부모님은 너 의사 됐다고 좋아하시지? 죄송합니다. 넌 죄송합니다밖에 할 줄 몰라? 센스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큰일이다, 큰일. 그 머리로 어떻게 의사가 됐어? 이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때는 그 머리를 어떻게 의대 들어왔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지던트 때는 이제 그 머리를 어떻게 의사가 됐어?로 바뀌어서 정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교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로 끝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냐고 하시는데, 이제 다른 얘기를 했다가 더 큰 화를 불러왔던 경험이 있어서 다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뇌동맥류는 보통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터질 수 있고, 터지게 되면 사망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자분의 동맥류가 눈동맥, 그러니까 눈으로 가는 혈관에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코일 색전술이라고 해서 머리를 열지 않고 허벅지 동맥을 따라 카테터를 넣고 뇌동맥류를 막아주는 시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술 과정에서 동맥류를 코일로 다 막아버리게 되면 눈동맥이 막혀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술하는 과정에서 동맥류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으면 동맥류가 찢어지면서 시술하는 중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경동맥 지름이 4mm에서 5mm 정도 되는데 8mm의 사이즈면 사이즈가 거의 2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빨리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 이제 눈동맥에 위치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카테터에 의해서 동맥류가 찢어질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술이 되겠습니다. 머리 나쁜 거 부모님도 알고 계신지 궁금해하시지? 신경외과 의사 못 되게 전문의 시험 못 보게 만든다는 말 정도 나와야 3단계. 2단계는 뭐예요? 이 새끼 내 수술 못 들어오게! 회진 때도 얼굴 들이미 생각하지 마! 네, 수술방 안에서 한참 혼날 때는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수술방에서 나가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동기 레지던트나 이제 RN연차를 수술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조금 미안함이 있긴 한데요. 이제 일단 수술방에서 나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뭐 나가서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바로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누워서 눈 좀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3분의 1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시고 3분의 1은 병원에 도착해서 사망하시고 나머지 3분의 1만 생존하세요. 제 가족이라면 전 당연히 시술할 거고 시술하라고 할 겁니다. 네,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머리로 바로 혈액이 공급되는데 동맥에서 피가 새게 되면 그 피가 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 뇌를 압박하게 되면 이제 의식을 잃게 되고 심장마비까지 동반하기도 하는 정말 무서운 출혈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의 1이 병원 도착 전에 돌아가시고 3분의 1이 도착해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3분의 1만 생존하는 정말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검진에서도 뇌혈관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예방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이제 급사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혹시 두통이 있거나 하시면 뇌혈관 검사를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 구호실 연호정 산모요. 보호자분들 다 오셔서 설명해달라고 난리세요. 네? 뭘요? 그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인계 못 들었는데? 잠시만요. 연호정 산모? 근데 전 따로 들은 게 없는데요. 명은원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핸드폰 껐어요. 네, 6시 10분인데 핸드폰을 바로 꺼버렸네요. 당직 시간에는 당직자한테 제대로 인계를 해줘야 하는데 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 핸드폰도 꺼버리고 하면 다음날 6년차 선배한테 이제 먼지나게 털리겠죠. 이제 오프일 때 나가서 핸드폰 꺼버리고 이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겠지만 이제 혹시 교수님이나 선배 레지던트한테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집에 갈 때도 병원 핸드폰을 끄지 않고 레지던트 4년 동안 항상 핸드폰 2개를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ECA에 콜라테럴도 전혀 없네. 옵살믹 아테리 무조건 살려야겠는데. 옵살믹 아테리 쪽 괜찮은지 확인해보자. 네. 잘 된 거 같지? 네, 플로우도 괜찮고 혈전도 없네요. 아, 고생했다. 네, 경동맥이 목에서 갈라지면서 내경동맥, 외경동맥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피부에 가까운 외경동맥에서 우회하는 경로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동맥을 꼭 살려야 시력에 지장이 없게 됩니다. 시술 후에 사진에서 눈 쪽으로 가는 혈관이 깨끗하게 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코일 치료는 정말 2차원의 엑스레이 화면을 보면서 머릿속에서는 3차원의 지도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치료이고 몇몇 교수님들의 숙련된 분들만 능숙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려운 시술이 되겠습니다. 사귀는 거 맞죠? 좋아하시는 거 맞죠? 그걸 꼭 말로 해야 해? 좋아해. 김건? 2년차 김건 선생 말하는 거지? 네, 아침에 ICU에도 안 나왔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요. 2년차 점수? 그런 거 같아. 요즘 ICU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지. 위에서 누가 갈궜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레지던트들이 병원에서 도망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들이 특히 많이 도망을 가는데요. 저는 도망갈 기회를 놓쳐가지고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 동기가 한번 잠깐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도 너무 힘들고 2년차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잠깐 바람 쐬러 바다에 갔다 왔다 하는데요.
이제 나가 있는 동안은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제발 돌아오기만을 이제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신경외과 1년차로 돌아간다면 한 번쯤 병원 밖으로 바람 좀 쐬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 왜 안 도망갔을까? 너무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슈피리어 세지털 사이너스 쪽에 피 많이 났을 텐데. 블리딩 컨트롤 잘했네. 튜머 잘 보이게 듀라도 잘 열었고.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스코프 넣어주세요. 네. 네, 허선민 펠로우 선생님이 듀라까지 일어났으면 수술 거의 다 해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피부 절개를 하고 두개골을 열고 이제 뇌를 싸고 있는 막인 듀라까지 열고 이제 종양까지 보이게 해놨으니까 이제 종양만 떼면 수술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양 제거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종양 제거한 후에는 다시 듀라를 닫고 이제 두개골 뼈를 덮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펠로우 선생님 역할이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너 사고 났을 때 나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고백할 걸. 너 좋아한다고 고백할 걸. 너 마음 그대로면 사귈까? 네, 여기까지 11화의 신경외과에 대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뮤로 설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